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친구들한테 하도 시달려서 한번 이렇게라도 사연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먼저 제 사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진짜 김치만으로 밥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엄청 서러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급식이라는 게 아직은 크게 보급화되어 있지 않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야 급식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친구들조차 점심때면 저랑 같이 밥 먹는 걸 꺼려하고 싫어했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급식비를 지원받으면서 겨우 먹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도시락 가지고 차별받지는 않았으니까요. 또한 집에서 먹는 밥보다도 맛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저희 집안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기도 버거웠고 그래서 애초에 대학 들어가는 기대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환경이었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난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정말 많으신 분들이었죠. 아버지도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라 시장을 여기저기 떠돌며 장사를 하셨지만 순박한 성격 때문에 사기도 몇 번이나 당하시고 돈은 많이 못 버셨지만은 저희 가족 나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여동생과 저도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고 여동생은 회사 격리로 저는 영업직일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많진 않지만 회사에서 월급 받아 모은 돈을 집에다 가져다 드려도 부모께서는 한사코 돈을 받으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돈을 거절하시며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너희들 키우면서 못 먹이고 잘 살게 못 해줬는데 이런 돈 절대 못 받는다. 그냥 너네들 나중에 결혼할 자금이라도 모아라. 라며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술 한 잔 사주시며 그동안 엄마 아빠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냐며 아빠가 모자라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던 아버지를 보며 마음 많이 아팠어요. 그 이후로 없이 살면서 힘들었던 마음 다 털어내고 저희 가족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기당한 이후로 누구한테 또 보증을 써주거나 돈 빌려주는 적이 없이 정말 열심히 이 악물고 일하셔서 그동안 진 빚도 전부 다 갚으시고 드디어 수십 년 된 낡은 주택에서 벗어나 저희만의 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립해서 지방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서울에서만 살다가 지방에 내려가니까 저도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항상 가족이랑 같이 살다가 혼자 살아서 그런지 지방 생활 4년 정도 지나니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웹디자이너로 회사에 들어온 아내는 누구에게나 상냥한 여자였었죠. 회사에 다니는 남자들 중에 아내를 마음에 둔 사람들이 은근 꽤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음이 너무나 갔었고 항상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녀의 곁을 계속 맴돌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게 되어서는 아내는 항상 한결같았고 점차 알게 된 그녀의 집안 사정은 크게 잘 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은 집안이었고 아내가 첫째이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둘 다 지방대학을 나와서 아내는 취직을 하여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동생은 대학교 졸업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 중에 아버님께서는 회사 직원 3명을 두고 있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집에서 쉰다고 했었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대학 문턱조차도 가보지 못해서 배운 거라고는 그저 이 악물고 열심히 돈 버는 것뿐이었다는 말에 아내는 웃으며 대학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며 대학교 나와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지방 출신의 대학은 서울 가서는 솔직히 대학 취급도 못 받는 현실 아니냐며 저에게 그런 걸로 자기랑 선을 긋지 말라며 저의 자격지심을 없애는 말들을 하더군요. 아내는 마지답게 배려심도 많고 착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지 하늘에 감사했고 저는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었죠. 제 조그만 원룸에 놀러 올 때도 항상 저를 다독여 청소도 하고 반찬도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다 주며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연애를 하자 저는 아내에게 날 잡고 진지하게 먼저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도 흔쾌히 허락을 하여서 아내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처음 갔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처남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처남은 저를 보자마자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도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빴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리고 처남은 5살이 어립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31살, 처남 나이는 고작 26살입니다. 첫인사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처남을 보니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그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장인어른은 듬직하게 생겼다며 너털 웃으면서 술도 따라주시고 했지만 장모님은 처남과 비슷한 반응이셨죠.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처남처럼 저를 그저 빤히 쳐다보시다가 장인어른과 대화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갑작스레 장모가 저에게 민감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댔습니다. 어릴 적 집이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하니 그럼 재산은 얼마 있는지, 지금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그런 질문들만 던지고는 제가 성에 안 찬다는 티를 팍팍 냈었습니다. 그렇게 첫 인사 자리를 장인어른 덕분에 잘 끝내고 찜찜하게 나오자 아내는 저에게 참 수고가 많았다며 우리 집이 사실 엄마랑 동생 성격이 좀 그래서 새 식구 온다니까 저렇게 또 나를 세운다며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저는 아주 나중에 결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 데려올 때부터 동생이랑 장모가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했었다고,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팔자가 바뀐다며 아내 친구 누구는 의사랑 연애 중인데 걔는 결혼하면 바로 그냥 의사 사모님이 되는데 넌 그런 놈이랑 시집 가봐야 평생 일하며 힘들게 살다 갈 거라며 온갖 악담들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이없는 게 처남놈은 그때 대학 졸업반이었고 대학도 변변치 않아서 취직이 결정된 것도 없었고 장모도 처갓집이 부잣집도 아니고 장인어른 사업하신다고 해봐야 겨우겨우 직장인보다 좀 나은 수준으로 벌이하시는데 그렇다고 아내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의사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리 다녀가니 대화도 없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저 웃기만 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내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가자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보고 너무 이쁘고 귀한 며느리가 왔다며 저희 엄마는 들떠서 저희 간다고 하기 일주일 전부터 요리하고 아내 좋아하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내는 자기 집보다 오히려 편한 것 같다며 너무 좋아했었죠.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제가 20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모은 돈이 남들한테는 적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고 아버지께서 저 결혼하라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며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사회생활한 지 4년 차라 모은 돈이 아직은 얼마 없다며 3,500만 원을 저에게 줬고 장인어른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아파트도 대출 끼고 한 채를 사게 되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임신을 해서 그때부터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외주를 받아서 간간히 가게에 돈을 보태는 정도였고 저는 외벌이로 살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소유의 집도 있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제 생활에 딱 한 가지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장모와 처남이었죠. 처남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간 백수를 지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빼먹을 정도로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땡땡이 치며 밖에 아주 그냥 싸돌아 다니기 바빴고 거기다가 몸도 좋지 않아 군대도 안 갔고 공익을 나왔습니다. 저희 처남은 입만 열면 말하는 건 자기가 무슨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장인어른 사업이 자기 거라며 말했지만 장인어른 사업도 점차 잘 안 되어서 정리하시려고 하셨을 정도로 저물어가는 사양 산업이었거든요. 그렇게 2년간 집구석에 있는 아들 거리던 장모와 붙어있다 보니 처남은 더욱 마마보이가 되었고 지 밖에 모르면서 저나 아내를 보면 괜시리 심통이 났는지 제 월급 물어보고는 그거 가지고 무슨 생활이 되냐며 비아냥대던 게 제 처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처남놈이 중고차 딜러를 한다며 어디 족제비처럼 머리를 올백하고 나타나서는 저희 보고 차 한 대를 사가라고 하더군요. 그때 솔직히 진짜 차를 사기 싫었지만 아내가 우리도 나중에 아들 때문에 차도 어차피 한 대 사야 되고 우리 신혼집 한 거 벌써 반이나 올랐지 않았냐며 그러니 내 동생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며 간절히 말하는 아내에게 못 이기고 처남에게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저희한테 사기를 쳤더라고요. 처남한테 사게 된 차를 알고 보니 1년 탄 차에 사고 경력도 없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침수된 차량에 수리 경력도 모두 위조가 되어 있었고 산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길 가다가 퍼지길래 카센터에서 수리받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남에게 소리 지르고 따졌지만 자기는 진짜 잘 모른다며 그냥 물건 좋은 거 있다고 해서 판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알았으면 진작에 그렇게 팔았겠냐고, 이런 건 사실상 환불도 안 된다며 했지만 저는 이 자식이 고의로 알고도 판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장모까지 전화가 와서 왜 자기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몰아붙이냐며, 자기 아들이 모르고 팔았겠지 알고 그랬겠냐며, 가족끼리 꼭 그래야겠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내더군요. 정말 욕까지 퍼붓고 싶었지만 결국 그 일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아내에게 더 이상 두 번 다시 처남에게 도움이나 장모님 관련해서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기에 한 번 친 놈이 두 번, 세 번 안 치겠습니까?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장모가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장모는 저를 보자마자 절박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돈 좀 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더도 말고 4억만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뭐 팔고 하면 되지 않냐며 말하길래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쳤습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대줍니까? 우리 가족은 그럼 어디 가서 사는데요? 장모님,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돈은 필요 없으니 경찰서에 좀 같이 가서 대신 제가 시킨 거라고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장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결국 개망나니처럼 처남 새끼가 어디 가서 사기치다 걸린 거였어요. 저희처럼 차량 고장난 거 판 건 애교였고요. 계약금만 받고 빼돌린 거에 회사 공금 횡령이 아주 그냥 대단한 사이코더군요. 그거 합의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사기죄라 형사소송과는 별개입니다. 라고 하니까 장모는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시킨 걸로 하면 죄가 좀 감형되지 않냐고, 우리한테 돈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저보고 뒤집어 쓰고 감옥 가라는 소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끝내 참다가 폭발했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세상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하면 욕먹습니다. 당신 아들만 살고 전 범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감옥 가면 당신 딸과 손자 누가 돌봅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랑 자기가 돌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보고 그 이후로 장모와 대화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미 이성이라는 게 날아간 뒤더군요. 저는 바로 장인어른께 전화드려서 이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저희 집에 바로 달려와서는 장모를 끌고 돌아가면서 사위에게 못 보일 꼴을 보였다며 사과를 하시는데 참 뒷모습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착잡하더라고요. 아내는 그저 저에게 미안하다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장모가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제 인감 도장을 훔쳐가서 그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써준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 와, 이거 알고 나니까 진짜 멍하고 골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거 경찰에 신고하겠다니까 하루 종일 울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내를 보니 참 마음은 아팠지만 끝내 신고했습니다. 결국 장모는 잡혀갔고 아들과 엄마 둘 다 법의 심판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남은 사실상 감옥행이 확정된 것 같고 장모는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내 때문에 탄원서는 써줬지만 마음 같아서는 둘 다 감옥에서 푹 썩고 정신머리 좀 고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여자입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고3 때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식을 올린 건 아니고요. 그냥 새엄마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자식들이랑 같이 사신 거죠. 그 당시 새엄마 자식 중 막내가 초등학생이어서 새엄마가 그러자고 하셨나 봐요. 저는 오빠랑 둘이 지냈고요. 어차피 곧 성인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 아빠도 아빠 삶이 있으니 동의를 해줬고 축복해줬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났지만 새엄마랑 저는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새엄마가 저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고 남처럼 대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따로 살았기에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살아가면서 저한테 옷 하나 사준 적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제가 20대가 되고 취업을 하니까 아빠가 계속해서 새엄마에 대한 딸의 도리를 바라는 겁니다. 돈을 버니까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나 명절, 새엄마 생일이면 무조건 용돈이나 선물을 해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건데 저희 오빠와 저는 그 부분이 싫었지만 아빠 말대로 해줘야 새엄마가 아빠한테 잘한다고 생각해서 해줬고 저도 그런 줄 알고 계속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용돈 봉투나 브랜드 옷 같은 걸 사드렸죠. 반면에 새엄마는 항상 받기만 하지 오빠나 제 생일 때는 케이크 하나 사주지 않았죠. 흔한 미역국에 생일상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오빠랑 둘이 살아서 다른 집처럼 엄마 밥상에 뭔지도 몰라서 새엄마가 미역국에 김치만 차려주었어도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명절 때도 당연했어요. 명절 때 아빠와 새엄마가 사는 집에 방문했지만 명절 음식 한 번 가져가서 먹으라고 싸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이면 설, 추석이면 추석, 그날 아침에 명절 음식 먹는 걸로 끝이었어요. 한 끼 먹고 나면 자기네 애들 데리고 친정 가야 한다고 저희를 서둘러서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명절 때도 아버지가 재혼하고 나서는 참 외로웠습니다. 오빠와 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식당도 문 안 열고 명절인데도 라면 끓여 먹거나 김치에 밥 먹거나 했어요. 그랬던 새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어 선물을 매번 해도 항상 당연하듯 받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30살이 되어 시집가고 난 후 첫 생일이나 어버이날 명절에 남편이랑 같이 새엄마를 챙겨줬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을 챙기게 되니 남편도 당연하게 저희 친정이니까 새엄마를 챙긴 겁니다. 근데 시집을 가고 난 후에도 남편과 제가 둘이서 챙겨드리는데도 제 생일이나 남편 생일 때 케이크 하나 없는 겁니다. 그냥 축하의 말로만 끝이었어요. 결혼하고 첫 해는 장모가 사위 생일상 잘 차려서 먹이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새엄마를 챙길수록 제 생일이나 남편 생일 때 올해는 뭔가 챙겨주겠지. 옆집에 떡을 돌려도 답내가 오고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당연히 기대감만 커지고 역시나 새엄마가 안 챙겨주니 원망, 미움, 섭섭함만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안 챙기고 기대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새엄마 생일이었는데 또 아빠한테 엄마 생일 챙기라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빠는 이번에도 챙겼는데 저희 부부는 안 챙기면 새엄마가 서운하다고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다 터져버려서 내가 임신을 해서 입덧이 심해도 괜찮냐고 안부 연락 한 통 안 하는 사람 뭐하러 나만 계속 챙기냐고 대리효도 시키지 말라고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이 사는 사람이지 왜 자꾸 나한테 새엄마를 챙기라고 강요를 하냐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섭섭한 게 한두 가지인 줄 아냐고 결국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질러버렸네요. 질러버리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폭발해 대성통곡하고 남편 품에서 울었네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절대 이번엔 챙기지 말자고 신신당부했는데 남편이 새엄마든 친엄마든 본인한테는 장모님이라서 챙겨줘야 된다고 자기는 안 챙기면 신경 쓰인다고 그러는데 아빠나 남편이라 말하는 게 저만 불효녀, 나쁜 사람을 만드는데 딸이나 사위 역할도 엄마나 장모 역할을 기본으로 해야 해주는 거 아닌가요? 10년을 넘게 소소하게 챙겨왔으나 저는 그 세월 동안 티셔츠 한 장 받은 적도 다른 지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말만 새엄마지 밥 한 끼 얻어먹은 적도 없어요. 성인 된 이후로 알바해서 용돈 벌었었어요. 20살 이후 아빠 지원을 끊고 온전히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홀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제 학원비며 생활비며 다 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게 고맙고 미안해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왔습니다. 그 반면에 새엄마 식구들은 지금까지 아빠랑 같이 살면서 지원 다 받고 부모 품에 잘 살고 있죠. 정말 새엄마란 사람 지긋지긋하고 손절하고 싶은데 아빠 때문에 쉽지도 않네요. 제가 이런 상황이면 어째야 할까요? 생일이나 명절날, 어버이날 등등 계속해서 새엄마를 챙겨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도 챙김받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아빠와 같이 사는 여자이기에 엄마 취급해주고 딸 도리를 해야 될까요?
심지어 그의 자식들이 성이 바뀐다고 하여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성립이 되겠지만 저랑 법적으로는 남남이죠.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한복이며 선물이며 다 받아가셨고, 반면에 내년에 그의 큰딸 결혼식 예정인데 저희 아빠는 결혼식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준다더라고요. 아빠는 그 집의 아빠 역할을 다 하는데 저는 새엄마한테 엄마 역할 하나도 못 받았는데 자꾸 딸의 돌임만 강요받으니 스트레스를 받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보다 새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없고 못 해주는데 저는 그냥 엄마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평생 남이었던 시부모님이 더 잘 챙겨주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요? 아빠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도 희생하고 가식으로라도 새엄마를 챙기고 살아야 되나요? 제가 지금 안 챙겼다고 이렇게 빡도는 게 진짜 나쁜 사람일까요? 추가합니다. 어제 아빠한테 화내고 상처를 주고 죄책감이 들어 나쁜 애라고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잘못된 거라면 고치려고 쓴 글인데 댓글들을 읽어보니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새엄마한테 저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새엄마가 항상 날 안 챙겨줄 때 서운하고 부당하다고 왜 나만 챙겨야 하냐고 화도 내보고 울분도 토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가족, 친척 모두 항상 아빠 삶을 위해서 저보고 희생해라, 참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아빠랑 같이 살아줄 거 아니라고, 아빠 호라비로 이렇게 늙게 하고 싶으면 파토 내라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빠를 위해서는 이게 맞는지 알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며 살아왔고, 아빠 생신이랑 새엄마 생신이랑 한 달 차이라 아빠 생신 챙길 때면 아빠가 새엄마도 같이 챙겨달라고 강요를 하셨고, 그날 같이 안 챙겨드리면 항상 새엄마 생일 전날 연락 와서 축하한다고 꼭 연락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달라고 말하셨어요. 새엄마 서운하다고요. 근데 제 생일날은 왜 새엄마는 날 안 챙겨주냐고 서운하다고 하면 그냥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고 해놓고선 꼭 새엄마 생신 되면 말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아빠도 새엄마 생일만 되면 눈치가 보이나 봐요. 새엄마 자식들은 다 챙기는데 우리는 안 챙겨줬단 말 나올까봐 싶어서겠죠. 시집가고 나서 나한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유한테는 기본적으로 받는 게 있으면 돌려주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역시나 아무것도 안 하니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생일 때 각자 명품 목도리 2개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비교됐어요. 결국 모든 걸 깨닫고 안 하고 안 받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요. 제가 6살 때 엄마를 잃고 그 이후 29살 젊은 아빠 혼자 안 입고 안 먹고 죽어라 저희 남매를 키워주셔서 아빠를 저버릴 순 없었어요. 아빠도 너무 어린 나이에 저희 둘을 키우며 고생한 걸 알기에 고3 때 재혼해도 되냐는 말에 흔쾌히 동의를 했던 겁니다. 저는 곧 성인이 되니 아빠도 아빠 인생 재미있게 살라고 한 거죠. 그때 그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내게 스트레스 주는 부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새엄마를 봤을 때 엄청 잘 챙겨주는 척 자상하고 꿈에 그리던 엄마처럼 대해줬었거든요. 그 후로 점점 본색이 드러났었죠. 재산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아빠 앞으로 건물 하나, 논밭 땅이 있는데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미안하다며 오빠랑 저한테만 준다고 하는데 새엄마 집사람들이 나중에 어찌 나올지 모르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려서 그 부분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저희 남편한테도 항상 장모한테 잘해야 본인이 행복하다고 결혼 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서 남편도 계속 새엄마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말씀대로 아빠 같이 사는 사람이지 나에게 엄마는 아니다. 오지랖 부리지 말고 새엄마 챙겨드릴 돈이랑 시간이 있으면 시어머니한테나 잘해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처가 일은 무조건 내 말 들어라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혼인신고는 자식들이 성씨를 안 바꾸면 동거인이 된다고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재산 문제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친오빠랑 새엄마 챙기기 싫지만 무조건 아빠를 위해서 한다네요.
아빠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 오빠가요. 그냥 자기처럼 신경 안 쓰고 대충 챙기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하네요. 새엄마한테 잘해줘야지 아빠를 기쁘게 하고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라고요. 가족 그 누구도 제가 처음 아빠를 그 집에 뺏기며 받았을 상처, 살아오면서 느꼈을 감정들 다 몰라요. 차라리 11년 전 아빠가 재혼을 안 했더라면 난 더 내 삶이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그 집 자식들이 전부 딸들이라 저만 보면 시기 질투하고 딸 자리는 원래부터 자기들 자리인 것처럼 하거든요. 아빠가 진짜 그 집에서 잘하세요. 진짜 친아빠처럼 잘합니다. 다 같이 가족 모임 한다고 모이기라도 하면 제가 객식구가 되어서 남의 가정에 끼어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함과 질투심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취직한 이후에는 그 가족 모임에 웬만하면 안 가지만요. 아빠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저는 방문할 친정도 없습니다. 불편해서 그 집에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 마음, 제 입장을 잘 알아주셔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되네요. 많은 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새엄마도 아니고 아버지 동거인이네요. 무시해도 됩니다. 저라면 아버지하고도 거리 두겠네요. 날 키워준 적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아직 미성년이었던 쓰니에게서 보호자인 아빠를 뺏은 사람인데 뭔 효도를 해요. 고3이든 뭐든 법적으로 아직 미성년인데 동거인 때문에 자식 두고 나간 주제에 아빠는 대체 뭘 효도하라고 난린지. 남자들은 말 안 하면 몰라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새엄마가 하는 말만 듣고 새엄마가 님들한테 엄청 잘하는데 님들은 새엄마한테 무심하다 남처럼 생각한다고 님들을 탓할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하세요.